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나미닝님. 안녕하십니까 현미님. 안녕하십니까 민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인님. 안녕하십니까 종성님. 안녕하십니까. 저 작업하다가 저 환기시킬 겸 켰습니다. 밥 먹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저녁 먹었는데, 저녁으론 그 파스타에다가 닭가슴살 칠리 소스 뿌려 먹었습니다. 발목 낫는 중입니다. 청썸나 재밌었습니까? 다행이구만요. 맛있던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냥 먹으면은 밍밍해가지고 나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건데, 다양한 소스로 오래 먹자 해가지고 오랜만에 키니까 또 부끄럽네. 브라이트 앨범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트 보셨나요 여러분들? 브라이트 앨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닭가슴살에 스리라차 뿌려서 랩처럼. 그래서 쿠팡에서 랩이랑 같이 팔았구나. 그 또띠아라 해야 되나? 커피빈에서 파는 거 있는데, 랩으로 이렇게 치킨 파는 거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완전 건강한 맛인데 맛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닭을 많이 먹고 있어서 꿈에서 닭이 나옵니다. 닭에 쫓기는 꿈 꿔가지고 저번이 아니라 어젠가? 지현님, 브라이트 무슨 노래 나오냐고요? 얘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요. 스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호씨. 나 방송 키기 전에 나 스포는 안 된다 이 얘기 듣고 켜가지고. 그랬어.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근데 굉장히 좋다는 점? 브라이트 앨범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NPMG에서 하는 프로젝트 앨범인데 이제 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디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엄청 좋아요. 만들면서도 또 욕심이 났고 되게 제 파트 준비를 엄청 많이 하기도 했는데 제 파트 준비하면서도 뭔가 제가 준비한 걸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밴드니까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욕심 나더라고요. 그냥 뭔가 내 걸로 다 쓰고 싶다 이럴 정도로 욕심이 많이 난 그런 곡이긴 한데 그런 곡이에요. 알려드리자면 거기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지 않나. 또 그 지호가 기깔나게 불러놔가지고 너무 그 주제도 저는 재밌었고 작업하는데 근데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거 나올 때쯤 그 계절에 듣기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전 지호도 아마 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엄청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다 만들고 나니까 이거 브라이트에 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이거 그냥 우리 거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지호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그만큼 좋은 저 오버롤이랑 누구지? 설마 나를 감시하는 그런 건가? 대표님이 내 스포를 감시하려고. 근데 브라이트 앨범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욕심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지금 정규 작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브라이트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저희 앨범에 실릴 게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너무 좋다 진짜 욕심내서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보다 조금은 더 욕심을 막 냈어요. 그냥 뭐랄까 저도 뭔가 더 해보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절대 뭐 정규 작업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건 아닌데 간만에 또 음악 하는데 간만이 아니라 저 음악 하면서 항상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해석이 들어가서 재미난 걸 또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었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욕심 나더라고요. 하면서 또 뭔가 부족한 게 또 느껴지는 그런 게 많은데 음악이라면 그 약간 내면 낼수록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떻게 하면 더 뭔가 잘 퀄리티 있게 할까라든지 내가 못하는 거를 또 이렇게 뭔가 영역을 넓힐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항상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지만 어려우면서 항상 재밌습니다. 매일이 뭐 조별 과제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규범이 형님도 들어왔었네. 건강보다 음악이 우선입니다 형님.
고맙다 승혁아. 너의 고맙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기보다는 그 욕심을 항상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좀 사라지면은 그 5월 5일 만에 약간 그게 그 5월 5일 만에 그 약간 뭐랄까 음악의 그 색깔이 조금 저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욕심을 덜 낸 적은 없지만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5월 5일이 가진 뭔가 그 음악적인 진솔한 성격이랄까요? 들리는 뭔가 그런 사운드 말고도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음악이. 네, 그거는 욕심을 항상 내고 잊지 않으려고 해야 챙길 수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초심을 다잡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부족한 걸 쫓다가면서도 너무 남들 거를 따라 하려고 하면은 또 안 되고 그런 게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죠. 뭔가 음악을 만들면서 할 줄 알면서 이제 그거를 그 선택지를 배제하는 거랑 못해서 배제하는 거랑은 또 다른 말이라서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수용하면서 해볼 줄 알면서도 이제 욕심을 내야겠죠. 네. 단순히 욕심을 낸다고 해서는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창작이라는 게 참 내가 만든 그런 상상력과 이야기들을 언제는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도 뭔가 저런 선택지도 있겠구나 하는 거에서 타협을 해보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이 다 그거죠.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 방법도 있구나. 네, 그래서 열심히 욕심을 낸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욕심을 낸다는 거는 무조건 우리께 맞아라기보다는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더 좋은 걸 그걸 알면서 내 욕심을 내는 거는 또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브라이트 곡이 그런 곡이라서 욕심도 내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주저리가 길어졌군요. 청춘에서 보셨군요. 저도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욕심 밥 먹듯이 내주세요. 욕심은 그러려고. 욕심을 저는 다행히 욕심이 항상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열심히 해야죠. 5월 5일이 가지는 음악 색깔은 사운드 외적으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야깃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고 연출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운드를 조금 잡는 거일 수도 있는데 5월 5일이 가지는 큰 색깔 중에 이야깃거리라고 저는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만들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순수하게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5월 5일 음악에는 근데 그
이야깃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각자의 시선이 있는 거고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모르는 방법을 몰랐을 때 그런 걸 표현하는 거랑 그것도 알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욕심을 내는 부분은 더 많은 이제 바운더리를 알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음악이 어떤 이야기거리를 담으려고 하는지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이 송품에서 이 부분은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뭐 지오 같은 경우에 가사에서 그게 제일 잘 드러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음악도 저는 약간 가사 말고도 조금 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갑자기 스트링 사운드가 뭐 불안하게 나오면 불안감을 준다라든지, 뭐 사랑스럽게 나오면은 그런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라든지, 거기서 이제 저는 하나의 그 약간 영상을 그리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곡에서는 뭐 지우를 예를 들어서 주인공으로 주면 지우가 여기서 누구를 뭐 어떻게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이랑 어떻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느낌에 나오는 배경음악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할 게 쌓여가다 보면은 하나의 이제 약간 음악이기도 하지만은 더 넓게 봐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이제 순간인 거죠. 음악이지만 하나의 순간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록하고자 했던 순간이라고 표현이 되는 느낌이어서, 네, 저는 욕심을 내면서 그런 것들을 또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댓글들이 굉장히 밀려져 버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단 그래서 브라이트는 그렇게 욕심을 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정해놨다가는 제가 스포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빨리 지워버려야겠어요. 지워도 나갔네. 여튼 그렇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냥 이번엔 좀 노래가 좋은 것 같은데, 음악이라.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죠. 어떤 장면을 담아야 되나, 어떤 이야기를 말할 줄 알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에는 참 다양한 연출들과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가지고 음악 창작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작업하다가 잠시 키긴 켰는데 인디파 애용님, 최근에 본 영화들은 뭐가 있나요? 그 오펜하이머도 봤고요. 오펜하이머, 엘리멘탈,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오펜하이머랑 엘리멘탈. 오펜하이머도 음악이 좋아요. 오펜하이머도 보셨나요? 3시간짜리. 근데 대중들한테 뭔가 이제 어렵고
조금 이제 관심이 없으면 어려운 영화로 비춰지긴 하는데 뭔가 조금 좀 오락성이나 뭔가 조금 더 흥행이란 느낌보다는 이제 재미? 이런 느낌 아닌데 뭔가 조금 가벼워지려면은 3부작으로 나눴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야 이제 영화에 관심이 많고 음악 관심이 많으니까 그 3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 그 3시간짜리 영화도 되게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생각을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가지고 약간 저런 느낌이고 저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 이거 음악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네 해서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저는 시간이 이렇게 슉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펜하이머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그게 약간 물리학 3부작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제 인터스텔라, 테넷, 오펜하이머 이렇게 3부작처럼 쭈루룩 그런 물리학에 관한 그걸 가져갔는데, 테넷부터는 살짝 어려웠지만은, 왜냐면 그때 그건 이제 열역학 엔트로피에 대해서 나오는 거라서 조금 이제 이게 뭔 소리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이해하기보단 그냥 이런 컨셉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장면이랑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느끼는 게 재밌었고, 인터스텔라가 그나마 제일 그 물리학을 뭔가 이 문과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것도 한 3시간 분량이잖아요, 인터스텔라도. 근데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적인 맥락에 그 문과 감성이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길어서 근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 이제 다른 행성을 이제 찾는 뭐 식량난도 오고 지구 기후 변화 때문에 오르지만 결국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중력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그 중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과 감성 한 스푼이 이렇게 쏙 들어간 게 뭐였냐면은 그 중력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중력을 이제 유일하게 뛰어넘는 게 영화에서 이제 사랑이었죠. 차원을 넘나드는 그 뭔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서 약간 문과 감성이 이렇게 한 스푼 더해졌단 말이에요. 중력과 차원이라는 거는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차원을 넘어가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그 가족 간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력을 참 이과 감성도 이렇게 참 했지만은 뭔가 그 중추적인 내용은 중력을 뛰어넘는 것, 뭔가 사랑 이랬으니까 뭔가 굉장히 와닿고 재밌었지 않았을까. 앞으로 우리에 대한 미래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그래도 문과 감성 여러 스푼 들어가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도 한스 짐머가 작곡을 해가지고 전 한스 짐머가 작곡한 음악은 다 좋더라고요. 옛날에 뭐 블랙호크 다운,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다크나이트, 인셉션, 듄,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인터스텔라는 그런 문과 감성이 한 스푼 들어가가지고 이 물리학으로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재미도 있었다.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다른 차원에 있고 그래도 그 차원을 무시하면서도 연결시켜주는 거는 중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근데 이제 테넷부터는 이제 눈이 이제 약간 가운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면서 저도 이제 저는 한 두세 번 본 것 같거든요, 테넷은. 왜냐면 장면이 되게 화려하면서 멋있기도 한데 이게 뭔가 설정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것은 무질서 쪽에서 약간 질서를 질서 쪽에서 무질서를 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합되어 있는 거에서 약간 분해된다 뭐 이런 느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뭔 소리지 그게? 단순히 이제 시간을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저도. 근데 뭐랄까 테넷도 물리학에 대한 얘기이기는 한데 거기서도 약간 문과 감성이 그래도 한 반 스푼 들어갔어요. 이제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도우는 조력자가 있는데 안 보신 분들 있을까봐 스포는 안 하지만은 거기서도 문과 감성 반 스푼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아쉽다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리고 테넷부터는 한스 짐머라는 분이 작곡을 안 하고 그분이 알고 있는 그 루드비히 고란손이라는 다른 이제 영화음악 작곡가이자 뭐 해외 팝송 작곡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이제 신스나 이제 일렉트로닉 기반으로 조금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도 약간 잘하죠. 테넷부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음악으로 참여했는데 특징이라면은 뭐 스트링 같은 거 잘 쓰고 스트링이랑 일렉트로 전자악기 같은 걸 많이 잘 쓴다. 테넷 보시면은 그냥 오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바로 알 거예요. 똥더러덩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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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넷도 음악을 잘 보면은 재밌는 점이 많다. 그 이제 뭔가 시간이 역행한다라는 게 이제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리버스라는 효과도 되게 많이 써가지고 그 테마를 조금 음악에도 많이 담긴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죠. 그러니까 리버스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재생되는 거를 이렇게 거꾸로 재생하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시를 들면 이런 루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런 루프가 있으면은 이게 그냥 똑바르게 친 거죠. 근데 요거를 딴딴 딴딴딴 따단 이런 느낌이면은 이거를 리버스 하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재미난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넷에는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리버스 해가지고 뭔가 오묘하면서도 뭔가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써가지고 테넷은 장면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즐기면서 오 간지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재밌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놓칩니다. 그냥 와 멋있다, 오 어떻게 찍은 거지, 이렇게 해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테넷이랑 비슷하게 약간 이과 감성 한 스푼, 문과 감성 0.5스푼, 법적 공방 한 스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는 못하겠지만은 한 사람이 일단 일대기라고 생각하면 좋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랄까 뭐 이런 정치적인 것도 떠나가지고 그 마케팅을 조금
뭔가 영화의 맥락이랑은 좀 다르게 한 느낌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뭔가 마케팅은 조금 그 핵폭탄이라는 거에 조금 많이 맞춰진 느낌이어가지고 그걸 기대하셨으면은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약간 오락 영화를 기대하셨으면은 이제 약간 이런다. 근데 그런 영화가 아니라 오펜하이머의 그 전기 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라서 기회가 된다면 책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 책이 굉장히 이게 맞으면 죽는 정도의 두께거든요. 그 책이 진짜 한 요만합니다. 이게 제 악기 상자인데 책 두께가 요만해요. 그래서 이제 책 읽다가 하면 이제 죽는 그런 정도 크기라서 그 책을 읽기보다는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펜하이머라는 물리학자에 대한 일대기고 크게 영화에서는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펜하이머의 학창 시절 일대기 그리고 그 트리니티 이제 핵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오펜하이머 그리고 법적 공방을 하는 오펜하이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중에 메멘토라고 있습니다. 메멘토 같은 편집 방식이거든요. 이게 메멘토 같은 편집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메멘토라는 영화 편집 방식이 어떻게 되면은 영화가 이제 순서가 1, 2, 3, 4, 5, 6이면은 편집을 1, 6, 2, 5, 3, 4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말 부분이랑 시작 부분 나왔다가 결말 부분 나왔다가 다시 시작 부분 나왔다가 결말 부분에서 뒤로 가는 거 나왔다가 그렇게 해서 중간 지점에서 이제 만나는 그런 편집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집 방식을 사용해서 뭔가 반전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오펜하이머도 그런 편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1, 6, 2, 5가 아니라 영화가 이제 1부터 10이라면은 1, 5, 2, 6 이런 느낌이에요. 절반 나눠진 시간 순으로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오펜하이머의 1인칭 시점으로 시작이 되고요. 하나는 오펜하이머 말고 그 어떤 박사가 나옵니다. 오펜하이머를 굉장히 시기 질투하는 한 박사가 나오는데 그 박사의 시점으로 이제 5부터 시작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면은 편집 방식을 보면은 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컬러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오펜하이머의 1인칭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흑백으로 나오는 장면은 그 작중에는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우리 아이언맨님이 역할 하신 이제 스 땡땡땡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시점으로 나오는 화면이 흑백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라 했었는데 처음에 피션인가? 타이틀이 처음에 나와요.
뭐였지? 저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 이제 컬러랑 흑백의 관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컬러는 이제 오펜하이머의 1인칭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보고 이제 피션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파트고요. 그리고 그 작중 역은 이제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퓨전이라고 해서 융합하는 차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의 끝에 가면은 이제 왜 그게 이제 왜 분열이고, 오펜하이머의 파트가 왜 분열이고, 왜 스트로스의 시점이 융합인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 과정이 이렇게 쓱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점으로 영화가 시작된다고 보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인물 관계를 모르면은 영화 두 개를 보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영화를 하나 보는 느낌이 아니라 인물 관계라든지 이 흐름을 모르면은 영화를 아마 두 개 보시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싸우지? 갑자기 왜 또 실험을 하지? 갑자기 얘들은 또 왜 싸우지? 쟤는 누구지? 쟤 어디서 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뭔가 같은 배우들로 다른 영화를 찍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뭐랄까, 영화에 대한 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알면은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갑자기 왜 제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쟤는 갑자기 저기로 나오지? 아까 쟤 저기 있었던 애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제가 아까 타이틀 말씀드렸죠. 컬러로 나오는 부분이 오펜하이머 1인칭 시점이고, 그 챕터를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걸 분열이라고 하고, 이제 스트로스라는 사람, 아이언맨이 나오는 장면이 보면은 그게 이게 융합하는 파트의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오펜하이머 시점, 컬러 시점인 분열이라는 파트를 처음부터 나오는데, 오펜하이머의 학생 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생 시절, 아마 대학교인가 그럴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참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분열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거예요, 보기가. 컬러 장면이 나오면은 오펜하이머가 분열하는 과정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면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문과 감성이 한 스푼 들어간 게 뭐냐면은,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원자폭탄이 핵분열을 이용한 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를 쪼개면 나오는 중성자들이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연쇄 폭발을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을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핵분열을 하는 원리로 만든 게 이제 원자폭탄입니다. 이게 이제 농축된 이렇게 뭐 플루토늄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뾰총 하면은 이게 팍 터지면서 이제 원자가 깨지면서 뭐 중성자들이 방출되고, 그게 또 깨지면서 이제 엄청 팡 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자폭탄은 핵 분열을 이용한 폭탄이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오펜하이머가 핵 분열을 통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듯이, 컬러로 나오는 오펜하이머의 시점은 이제 자기가 그 원자폭탄의 아버지잖아요. 그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분열되는 과정을, 스스로가 이제 분열되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컬러 파트에서는. 이게 참 단순히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그린 게 아니라 영화적인 이제 그런 게 들어갔죠. 핵분열을 이용해서 원자폭탄을 만든 이후로 오펜하이머가 엄청나게 뭔가 의심을 받고, 뭐 스파이라든지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분열되고 피폐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면서 이유까지 스스로 분열되는 과정을 그린 거죠, 컬러 파트 때. 그리고 흑백 파트는 왜 융합이냐, 어떻게 보시면 편하냐면은, 흑백 파트에서는 오펜하이머를 그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 스파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근데 이거는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멋있는, 뭐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그 명성을 뭔가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스트로스고, 그래서 그 스트로스가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청문회를 계획을 하고 그 오펜하이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과정이 흑백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분열이 아니고 끌어내리는 장면인데 왜 분열이 아닐지. 스트로스의 시점인 흑백은 약간, 제 챕터가 융합이라고 했잖아요. 융합. 근데 왜 스트로스가 오펜하이머를 끌어내리는 장면인데 융합이라고 하지? 다시 뭔가 융합되는 그 퓨전이라는 타이틀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분열, 컬러로 이제 분열되는 과정이 나오면은 흑백은 그 분열을 했던 지점부터 융합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분열을 했음에도 다시 뭔가 그 여러 사람들을 청문회에서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쏘아붙여요,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뭔가 본인을 뭔가 믿고 오펜하이머를 믿어준 사람, 이거 스폰가?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를 어쨌든 뭔가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뭐 이것도 스폰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오펜하이머의 삶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백으로 나오는 장면이 융합이에요. 이제 영어로 퓨전이라고 뜰 겁니다. 그 장면은 무너진 오펜하이머를 다시 이제 뭔가 융합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보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하는 과정은 컬러로 나오고, 융합하는 과정은 이제 흑백으로 나올 텐데, 좀 쉽게 생각하면은, 오펜하이머가 컬러에서는 자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흑백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분열됐다가 이제 뭔가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들을 다 알기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나마 편할 거예요. 근데 이거 나머지는 스포라서 이거 얘기를 못하겠네. 근데 스포라기보단 책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만들고 분열되는 과정이고요. 스스로 분열되는 과정이고요. 그 분열되는 것 중에는 좀 정치 이념이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오펜하이머가 그러니까 뭐 마냥 그렇게 뭔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만들고서 굉장히 그 심리적인 고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되게 뭐 후회도 했던 사람이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전쟁이 멈출 줄 알았지만은 그게 오히려 과열양상으로 돼가지고 냉전 시대 때 뭔가 소련이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뭐 첩보를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군도
그런 경쟁이 과열돼가지고 우리도 뭐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전쟁 그 큰 힘이 있으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전쟁은 오히려 끝나지 않고 내가 만든 이 시발점으로 인해서 뭔가 다시 원자폭탄처럼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오펜하이머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내가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이러면서 내가 만든 순간부터 이제 이거는 좀 스포라서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오락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좀 인류에 대한 고민을 하면 재밌을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뭔가 듄이나 이런 판타지 영화 보면은 뭐 미래 이런 얘기지만은 실제 하지 않는 지금 현실이라서 그렇게 뭔가 와 재밌다, 와 저런 미래가 오면 어떨까 이러지만은 영화 끝나고 뭔가 이제 제대로 영화를 보셨다면은 생각에 이제 잠기실 거예요. 근데 저게 현실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오펜하이머의 집중이 이입이 더 될 거예요. 감정이 저 사람이 생각하고 그려왔던 미래랑 다르게 지금 뭔가 이제 누군 더 수소폭탄을 만들고 이렇게 뭐 어려워지지만은 그게 현실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오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조금 소름 포인트예요. 오펜하이머가 제 생각에 뭐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면 이게 너무 스포 느낌이라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영화를 보고 나면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점. 오펜하이머는 자기로 시작된 연쇄 반응을 걱정했지만 저희는 그 연쇄 반응 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재우 형님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나랑 사귀어줘. 아주 멋있는 형님이 오셨네요. 너가 내 수소폭탄이야라니.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할 거리도 많지만은 오펜하이머에 살아왔던 그 대학원생 시절부터 조금 다시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좀 되게 뭔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음악이 되게 흥미로워요. 그것도 루드비 고란손이 작곡한, 이번 영화도 테넷에 참여한 그 루드비 고란손이 올 컴포즈 어레인지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음악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스포라서 그 음악까지 설명해드리면 스포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그 Can You Hear That Music이라는 음악이 전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별점을 매긴다면은 5점 중에 저는 4점 주겠습니다. 너무 재밌고 한데 뭐랄까 조금 더 저는 이 영화에서 다루는 문제가 현실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관객들이 그런 이 영화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좀 묵직한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뭐 네이버 평점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지루했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지루하고 뭐 길지 않았느냐.
그래서 집중도가 뭐 떨어진다, 화장실 뭐라 했더라, 그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내 방광이 터지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영화에 지극적으로 개인적인 평점을 매긴다면 저는 5점 중 4점 주고, 1점을 안 준 이유는 조금 더 그런 큰 무거운 주제 의식을 사람들한테 많이 울림을 주려고 했으면은 그 아이맥스 필름 포맷을 포기하더라도 3부작으로 나눴으면 어땠을까. 3부작도 좀 긴가?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그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굉장히 고집하는 분이어서, 그리고 그 아이맥스라는 게 단지 광활한 그런 화면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번에 그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사람한테 쓰면서 되게 그 미세한 얼굴 떨림이라든지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아이맥스로 조금 담으려고 했거든요. 좀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이죠. 보통 아이맥스라고 하면 뭔가 넓고 그런 멋있는 것만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이번 영화를 용산 아이맥스에서 보신다면은 의외로 이제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에 그 아이맥스 필름 포맷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맥스 필름 포맷을 고집해야 됐으면은 좋은 선택이기도 했는데, 조금 더 그 무거운 주제의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던지려고 했으면은 조금 더 컴팩트하거나 조금 더 나눴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근데 그거 외로 영화나 뭔가 이런 거는 되게 그냥 그 자서전을 많이 담은 것 같아서. 자, 댓글 다시 고라니 손, 루드빅 고라니 손. 맞아요. 그 시대적 배경을 살짝 공부하고 하면 되게 좋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챕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컬러는 분열, 오펜하이머가 분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전, 그게 분열이고요. 흑백으로 나오는 이제 퓨전, 그게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리고 다시 융합하는, 그러니까 융합한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삶을 되찾는 융합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다시 융합되는, 그 영화가 다시 이제 융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좀 편합니다. 부금에서 가기 전에 오펜하이머 오행시를 해달라고요. 저 진짜 그 사행시 잘 못해가지고. 오 하면 보통 이제 오펜하이머로 시작하니까. 오펜하이머는 어렵다. 근데 부금 해석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그건데, 이번 영화의 제일 킬링 트랙은 첫 번째로 나오는 그 Can You Hear the Music이라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Can You Hear the Music. 그리고 그 이번 음악 작곡하신 그 루드빅 고란손이라는 사람이 영화 음악 작곡도 많이 하지만은, 이분이 그 해외 팝송도 많이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지호가 대신 해주고 있네. 오를짱 팬 이름은 오드리. 하하, 이렇게 사랑스러웠을까. 이거 뭐야 류지호. 뭐 먹고 이 새끼. 넌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네. 어쨌든 그 루드빅 고란손이라는 사람이 그 차일디시 감비노 그 레드본이라는 음악 작곡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차일디시 감비노 음악을 많이 작곡하셨네. 그 This is America라고 있거든요. 그거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실 텐데. 레드본, 차일디시 감비노, 요 음악이거든요.
요 음악입니다. 요 음악을 작곡하신 분이고, 이거 말고 그 This is America, 베티나식. 이건 광고인데. 차일디시 감비노의 This is America라고 아시는 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라나? 요겁니다. 요거 소리 주신다. 요거 작곡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차일디시 감비노의 This is America 들어보면은 그 테넷 음악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쨌든 이거를 작곡하신 분이 테넷이랑 그 오펜하이머도 하셨다. 그래서 Can you hear the music? 라방이 1분 56초 나왔다. 이거 껐다가 해도 다시 들어올 건가요? 어쨌든 1분 44초 남은 김에 잠시 그 음악을 들려주자면 이겁니다. 초반에 나와요, 영화. 요 음악입니다. Can you hear the music? 아마 1번 트랙인가 그럴 거예요. 1번 트랙이고, 이거 말고도 뭐 좋은 음악이 많긴 한데 27초 남았다. (15초) 음악을 들을 줄